자, 이제 20률이 1보다 큰 경우 짱곡선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똑같이 여기 똑같이 이 극방정 형식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대로 쓰고요. 이제 20률 2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변의 제곱을 하면 r제곱은 2제곱에 d-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r제곱 대신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 x의 제곱,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2제곱에 d제곱 빼기 2dx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번에는 x제곱항을 또 똑같이 넘기고, 그리고 2dx 1차항 그리고 y제곱항 요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2제곱이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제곱이 1보다 크니까 2제곱 빼기 1이 1보다 크니까 요 양수로 2제곱 빼기 1로 양변을 나눠보겠습니다. 2d 2제곱 x 2제곱 요게 양수니까 그대로고요. 2제곱 d제곱 양수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요거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2제곱 마이너스 1에 d 2제곱의 제곱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d제곱 2 4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제곱이 되겠죠. x 빼기 2제곱 빼기 1에 d 2제곱의 제곱 2제곱 빼기 1에 y제곱 통분을 한번 해보면 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d제곱 2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요. 더하기 d제곱 2 4제곱 하면 제곱 여기 소거가 되는 거 찾아보죠. 지금 이렇게 곱한 게 2 4제곱 d제곱이죠. 얘랑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요렇게 곱한 것만 남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제곱 d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살펴보니까 우변이 양수네요. 그죠? 우변은 이 상수가 다 곱해도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니까,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저 양수로 양변을 다 나눠 보겠습니다. 제곱 2제곱 d제곱으로 이게 좀 좁네요. 자, 우선 우변에 원래 있던 거에다가 좌변에 원래 있던 거에다가 우변에 있는 양수로 나눠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2제곱 빼기 1이 있으니까 하나만 남고 2제곱 d제곱 이렇게 되고 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또 a제곱을 이 부분을 a제곱, 이 부분을 b제곱, 이 부분을 h라고 두고
뭐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고 정리를 더 해보면 a제곱에 x-h의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쌍곡선 형태가 나왔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쌍곡선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c제곱은 초점을 구하기 위한 c값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c제곱은 마찬가지로 20률 2는 a분의 c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률은 지금 1보다 클 때이건 아니면 1보다 작아서 이 경우 이제 첫 번째죠. 이 경우는 20률이 1보다 작아서 타원이 되는 그런 경우이건 간에 상관없이 20률이라는 것은 이 a분의 c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a분의 c, 쌍곡선일 때도 a분의 c. 자, 그러니까 20률이 a분의 c인데 그러면 a라는 게 원래 이 타원의 이 초점 사이의 중심을 타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c죠. 요 거리가 그러니까 요 거리가 1보다 작으면 20률이라는 게 a분의 c니까 이게 1보다 작은 상태면 타원이 되는 것이고, 쌍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쌍곡선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예 시작할 때 초점 하나를 원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준선이 되고요. 쌍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테고, 또 이쪽 초점이 또 여기 하나를 더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0,0이고 초점은 C 더하기 H, 0이고, 왜냐하면 C가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C가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C 더하기 H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F1이라고 F2라고 한다면 위에서도 초점이 하나는 C 더하기 H, 하나는 H 빼기 C 였죠. 여기는 H 빼기 C, 0. 자, 이렇게 초점과 준선을 가지고 포물선, 쌍곡선, 타원을 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R은 20률에 D 빼기 R 코사인 세타, 이 극방정식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이제 직교 방정식으로 보지 않고 다시 극방정식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극방정식을 R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R 더하기 이 부분 2R 코사인 세타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우변에는 2D만 남게 되네요. 그러면 R로 묶으면 2 코사인 세타, 그래서 R은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의 2D, 이런 형태의 극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 형태의 극방정식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저희가 정리를 할 때 초점을 원점으로 잡고 x는 d, d는 이때 양수였죠. 양수. 그럴 때 만약에 e가 0보다 같거나 또는 0보다 작으면 뭐 타원이 되겠죠. 그러면 어쨌건 e가 1이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0보다 작더라도 이런 식으로 타원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이쪽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준선을 주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준선을 이쪽에 2, 4분면, 3, 4분면 이렇게 x는 마이너스 d라고 주어질 수도 있겠죠. 초점을 똑같이 원점에 잡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런 포물선 아니면 타원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는 x 대신에 x가 d가 아니라 x가 마이너스 d라는 이 d의 부호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저희가 정의할 때 1,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준선이 주어졌을 때는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분의 2d라는 극방정식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왼쪽에 x는 마이너스 d라고 주어지면 극방정식 1 빼기 2 코사인 세타분의 2d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뭐 이런 포물선이나 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겠죠. 준선을 이번에는 y는 d라고 잡고 초점을 원점 마찬가지로 이런 포물선 또는 타원을 구하면 이런 경우에는 r은 1 빼기 2의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세타분의 2d가 된다, 요런 형태로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요 다음에서 theorem 6번에서 한번 증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theorem 6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원뿔 곡선 20률 2를 가진 이제 원뿔 곡선은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특히 20률이 1보다 작을 때는 타원이 되고, 그리고 20률 2가 정확하게 1일 때는 이제 포물선 파라볼라, 그리고 20률 2가 1보다 클 때는 하이퍼볼라, 삼곡선이 된다 라는 걸 보일 텐데요. 자, 우선 밑에 그림 2번에 A, B, C, D가 나와 있습니다. A는 우리가 처음에 바로 이제 이 그림으로부터 유도된 식이죠. 아까 어떻게 다시 한번 유도를 한다면, 요 거리, 이 점을 곡선 위 한 점을 P라고 하고 R 세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이제 PL이라고 하고, 초점에서 이제 F까지 거리를 F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0률의 정의에 따라서 20률이 이제 이거였죠. 한 점 P에서 이 준선까지 거리 분의 한 점 P에서 초점까지 거리를 20률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우선 A번을 보면 PL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에서 여기가 세타면 R 코사인 세타 요만큼을 뺀 거 세타가 된 거고, P에서 F까지 거리는 그냥 R이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요 분모를 좌변 2랑 곱하면 2D 빼기 2R 코사인 세타는 R이 되고, 자, 이거로부터 2D는 R로 묶으면 이 부분을 우변으로 넘기면 2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따라서 A번 같은 경우는, 즉 준선이 1,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이 수직 준선인 경우에는 극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지금 2 더하기 여기가 이제 바뀌었네요. 1 더하기 2가 되네요. 그래서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분의 그리고 2D, 이런 형태로 이제 유도가 되죠. 저 마찬가지로 이제 준선이 x는 마이너스 x라는 이런 2, 4분면, 3, 4분면을 지나는 수직 직선일 때, 그게 준선일 때 극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한 점
P를 R, 세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PF까지 있는 거리를 R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A번이고 B번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서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마이너스 d니까 d는 여전히 양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준선까지 거리는 d가 되죠. 그래서 d 지금 마찬가지로 26e는 p에서 f까지 거리는 여기서도 r이 되고요. 그죠? p에서 f까지는 r이고, 그리고 p에서 l까지 거리는 총 d에서 마찬가지로 r 코사인 세타를 빼야 되는데, 여기가 요만큼의 거리는 지금 r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자체가 지금 이사분면에서 음수죠.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는 사실 이렇게 해야지 거리 양수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로 전체는 이제 양수가 됩니다. 양수. 그러니까 이 거리 D에서 요만큼 양수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모를 또 좌변으로 2R 코사인 세타는 R 이렇게 되고, ED는 R로 묶으면 1 빼기 2 코사인 세타가 되어서, 따라서 준선이 X는 D 플러스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D 음수인 경우는 극방정식은 2차 곡선의 극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E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잘 살펴보시면 여기 앞에 코사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부호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90도 회전한 또는 이제 x와 y가 바뀐 형태의 여기 C번과 D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점 P를 잡고요. R, 세타 이렇게 잡고 P에서 F까지 거리, P에서 L까지 거리를 해보죠. 자, 요거를 좀 보기 쉽게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해서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C번입니다. C번도 마찬가지로 준선의 정의는 원래 그 점에서 2차 곡선이 한 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분의 2차 곡선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PF는 여전히 R입니다. R.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가 세타죠. 여기 세타. 그리고 요만큼을 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조금 해보죠. 빨간색으로 P가 여기면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PL 요만큼의 길이는 Y는 D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죠. 그러니까 D에서 마찬가지로 요만큼을 빼야 되는데 보라색으로 요만큼을 빼야 되는데 그만큼 어떻게 구하냐? 그만큼은 바로 여기서부터 요만큼 보라색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R 사인 세타와 똑같습니다. R 사인 세타. 그래서 이로부터 다시 우변의 분모를 좌변에 곱하고, 그래서 ED는 요만큼을 우변으로 넘기면 2 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되고, 따라서 R은 이렇게 바꿔보죠. 1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2D라는 형태의 극방 정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준선의 방정식이 y는 d인 경우, 양수인 경우가 이렇게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요 D번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번이고요. 여기서도 이 2차 곡선 위에 한 점을 r, 세타, r 세타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을 수 있고 PF의 거리는 마찬가지로 r이고요. 그래서 한 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는 이렇게 그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D가 양수이고 요만큼이 자, 한 점 P에서 R까지 거리는 D에서 여기가 D죠. D에서 세타 R 사인 세타만큼을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이 R 사인 세타 근데 세타가 사사분면이어서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양수 길이가 되죠. 자, 이 길이만큼을 빼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 ER 사인 세타는 R이 되고 요 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빼기 2의 사인 세타가 되고 따라서 R은 1 빼기 2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2D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언제냐? 준선이 마이너스 D 일 때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수평 준선일 때 이런 극방 정식이 됩니다. 자, 이제 극방 정식 형태를 보고 이게 어떤 모양인지 기하학적 모양인지를 알아차리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R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 이런 방정식이 보이면 우선 여기에 그 코사인 세타가 보이면 준선이 x는 d 또는 마이너스 d인데 여기 앞에 부호에 따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d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2d 요 밑에 사인 세타가 보이면 준선은 y는 d 형태인데 마찬가지로 요 앞에 부호를 따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사인 세타가 보이냐 사인 세타가 보이냐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준선을 바로 알 수 있고 준선을 알 수 있으면 준선을 x는 d 또는 x는 마이너스 d를 하고 초점 하나를 원점으로 가져간다면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사인 세타가 보인다. 그러면 준선은 y는 d 초점을 원점을 가져가면 뭐 이렇게 그리는 포물선이거나 뭐 타원이거나 쌍곡선이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